푸른밤 종현입니다. 얼마 전 한 포털 사이트에서 연말을 맞아 이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보기 없는 서술식의 질문이었는데요. 며칠 사이 수천 개의 다양한 대답들이 도착했다고 하죠. 아이가 태어났다거나 취업에 성공했다거나 어딘가로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크고 놀라운 사건보다 사소하고 평범한 순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모두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만큼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사랑하는 사람과 밤 늦은 시간 영화를 보고 학점이 오르고 친구와 술잔을 기울이고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에 지금 댓글을 달아본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12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Drinking a German beer with a Cuban cigar. 12월 2일 금요일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B.O.B의 So Good 이었습니다. B.O.B는 정말 이런 뭐랄까 힙합 트랙에 트렌디한 팝곡을 잘 쓰는 팀인 것 같아요. 물론 랩이 기반이기 때문에 힙합적인 느낌이 좀 더 짙게 나긴 합니다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흥겨운 곡들이 참 많은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이런 조사가 나올 만큼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벌써 12월입니다.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이걸 생각할 만큼 올해가 올해가 지났는지도 모르겠는데 벌써 12월이고 정말 뭐라도 하나 꼽아야 되겠고 뭐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16년 이번 연도가 너무 정신없고 사건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생각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있어요. 추석 때 추석이었어요. 추석에 저희 이 매니저 형들이랑 댄서 형들 그리고 우리 멤버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서 술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집에서. 그거 진짜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이번 연도에 가장 뭔가 제가 행복하게 취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추석 그 연휴 즈음이 좀 며칠이 그랬어요. 제가 술을 며칠 연속으로 마셨다는 얘기죠. 그때쯤에 말도 안 되게 제가 여유로워서 한 3일 정도 그렇게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들 친구분, 가족분, 친지분들과 또 따뜻한 연말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은 윤한 그리고 최낙타 12월의 겨울밤과 잘 어울리는 훈남 싱어송라이터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일렉트로닉 뮤직과 힙합 음악이 함께하는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2017에 초대합니다. 자이언티, 로꼬, BY, 아비치, 투자모 등이 출연하고요. 장소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입니다. 12월 30일, 31일 이틀 공연 중에 저희는 12월 30일 금요일 1일 관람권을 준비했습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그녀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휘성 씨의 노래입니다. 휘성 씨의 앨범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휘성 씨가 계셨던 회사도 좀 여러 곳이어서 이 회사에서 나왔던 앨범, 저 회사에서 나왔던 앨범 좀 색깔이 묘하게 다른데요. 이 앨범은 휘성 씨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에 있었을 때 나온 앨범입니다. Goodbye Love이라는 곡이 타이틀곡이었던 앨범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앨범의 곡수가 엄청 많아서 저희 이 앨범 들으면서 진짜 와, 엄청 곡수 많다.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칭찬받을 만한 어떤 노력의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되게 예전에 나온 앨범이에요. 2015년도에 발매된 그런 앨범이고요. 2005년에 발매된 앨범이고요. 이 앨범의 1년이면 하늘을 걸어서 뭐 이런 타이틀곡이 아닌데도 유명한 그런 수록곡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져온 노래는 내가 너를 잊는다 라는 곡인데요. 이 곡 가사 진짜 슬퍼요. 예, 뭔가 휘성 씨의 발라드, 처절한 버림받은 남자의 발라드, 예, 그런 가사가 좀 뚜렷하게 그려지는 그런 곡이에요. 휘성의 내가 너를 잊는다 듣고 오겠습니다. 휘성의 내가 너를 잊는다 듣고 오셨습니다. 참 이 앨범의 수록곡들도 그렇고 휘성 씨는 참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 그런 보컬인 것 같아요. 이런 발라드 곡도 정말 잘 부르고 R&B 성향의 곡도 정말 잘 부르시고 댄스 곡도 진짜 잘 부르시거든요. 네. 타고난 보컬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사연 좀 더 만날까요? 8056님. 오늘도 어김없이 푸른밤을 들으며 야간 작업 중입니다. 전 결혼 10년차 주부인데요. 저는 창원에서, 신랑은 문경에서 도자기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 부부를 하다가 드디어 저희 둘의 작업실을 곧 경주에 오픈합니다. 10년 만에 저는 친정살이를, 신랑은 독수 공방을 청산하게 됐어요. 축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얼마나 벅차는 순간일까요, 이게. 결혼을 하시고 이제 10년 만에 함께 1년을 함께 보내시는 거잖아요. 사실 주말만 이렇게 항상 여유가 돼서 함께 했었던 가족이라면 아쉬움도 많고 좀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을 만한 10년이라는 시간인데 뭔가 두근두근한 요즘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축하드리고 그 경주에서 오픈을 하신다고요? 거기서도 멋진 작품을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1729님. 딱히 저녁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간단하게 초코바로 때웠는데 지금 이 시간에 갑자기 햄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추위를 뚫고 사러 나왔습니다. 지금 한 손에서 느껴지는 햄버거의 무게와 귓가에 들리는 푸른밤 쫑디의 목소리, 이보다 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엔 분명 살기 위해 먹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샌가 전 먹기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삶의 목표가 하나라도 더 생긴 거니 좋은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내가 만족한다면 그걸로 좋은 인생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늦게 드셔가지고 막 체하시거나 다음 날이 좀 힘들거나 부대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햄버거 저도 되게 밤에 많이 먹었었거든요. 라디오 이제 진행하러 와서 많이 바쁘고 정신없을 때는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햄버거 시켜서 급하게 먹고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물론 맛있습니다만 매일매일 먹으면 되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쌓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 음식 자체가 막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 너무 짜고 늦은 밤에 먹기에는 좀 이래저래 무거운 튀김이 많이 쌓이고 막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어쨌든 일단 사신 거 맛있게 드시고 예.
어떤 열량들이 너무 많이 몸에 축적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서재은님, 오늘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돈이 안 맞는데 제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두들 절 의심하더라고요. 슬펐어요. 아직 신뢰감을 주기에는 제 행동이 못 믿어왔나 봐요. 지친 마음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밤이네요. 위로할 만한 곡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황상 되게 안 좋은 경험을 하셨군요. 에휴, 뭐 일단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는 게 빨리 밝혀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땐 사실 내가 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의심을 받을 땐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들죠. 재현 씨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내일도 모레도 좀 일 잘 해 나가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어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좀 웃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벗어나기 위해 내가 더 열심히 한다.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당장의 상황 자체가 재현 씨에게 조금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해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5662님,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4일째. 집 근처는 온통 그 사람과의 추억뿐이라 너무 힘들어서 추억이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버스 아닌데요. 푸른밤 들으면서 창밖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새벽이라 그런 걸까요? 그 사람 생각이 떠나질 않네요. 처음인 게 참 많았던 사람이라 잊기가 더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잘못된 선택을 하셨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시다니. 물론 어떤 의미인지도 알 것 같아요. 이제 집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그와 함께 했었던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눈에 닿는 곳마다 되게 그 사람이 떠오르셨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별을 경험하고 어느 정도는 이런 뭐랄까 나의 마음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열기, 이별의 어떤 열기 자체를 좀 눌러주는 행동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어찌 보면 추억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의 마음의 안정을 조금 더 빠르게 다 가져와 줄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집에 들어가게 되시면 좀 편하게 쉬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막 끙끙 앓다가 잠도 못 자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다음날이 너무 무너져서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진 않았으면 하네요. 노래 들을까요? 오혁의 소녀 듣겠습니다. MBC FM for you. 어두운 건 싫어. 근데 밤은 좋아. 스치듯 잡아준 네 손 같아. 오늘도 잠이 안 와. 날 기다려줘. 날 생각해줘. 같이 있어줘.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푸른밤.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우린 본능적으로 따뜻한 것을 찾게 되죠. 뜨뜻한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기에 딱 좋은 12월 금요일 밤. 가슴속 깊숙한 곳까지 따뜻하게 되어줄 두 남자 윤한 그리고 최낙타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더 라이브. 네, 난로 같은 따스함
그리고 핫백 같은 목소리 뭐 그런 게 필요한 밤이라면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네요. 여러분을 훈훈하게 데워줄 두 분입니다. 윤한 씨 그리고 최낙타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좀 너무 추워요. 너무 외롭고 추워요. 자, 그래요. 두 분 푸른 밤과는 첫 인사는 아닌데 한 분 한 분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낙타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푸른밤에서 라이브를 들려드리게 그러네요. 됐는데 네, 네. 예전에 이제 연애 상담 해드릴 때보다 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잘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윤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마 만에 푸른밤 다시 방문하신 거죠? 얼마 만인가요? 한 좀 된 것 같은데. 1년 그쵸.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전에도 푸른밤에 나오셔서 라이브도 들려주시고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던 윤한 씨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라이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벌써 12월입니다. 앞에 소개한 것처럼 12월의 금요일 밤인데요. 마지막 달의 첫 금요일 두 분은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그냥 매일매일 똑같이 네. 출퇴근하고 그러면 이번 연도가 이제 네. 빨리 지나간 것 같으세요? 좀 천천히 흘러간 이번 것 같으세요? 연도는 사실 굉장히 길었습니다. 어떤 굉장히 많은 의미에서? 일들이 있었고 음. 네, 뭐 앨범 준비하느라고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었고 네네. 또 뭐 개인적인 일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 연도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느껴졌다. 네. 나중에 좀 돌아봐도 이것저것 좀 사건이 많이 떠오를 그럴 한 해겠네요. 네, 굉장히 좀 좋은 일도 많았고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네. 네. 그랬던 것 최낙타 씨는 좀 어떠세요? 이번 연도. 저는 뭐 나이가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네네. 좀 시간이 지날수록 한 해 한 해가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올해는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새 보니까 연말이 돼 있고 그럴 때가 좀 네, 종종 그쵸.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11월 달이 끝나가네. 좀 우울하기도 하고 한번 찝찝하기도 좀 하고. 하나라도 꼽아본다면 내가 이번 연도에 이것 좀 해냈다. 그래도 앨범을 좀 많이 내서 이제 팬분들하고 그나마 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래요. 푸른밤 자체가 12시에 시작하죠. 이 시간대 주로 뭐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윤한 씨 저는 주로 자죠. 주무세요. 네. 일찍 자고 일찍 주무시는 일찍 일어나고. 네. 저런 주무시는 시간 이렇게 불러서 라이브를 부탁하는 죄송합니다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평소에 좀 일찍 주무시는 편이시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제가 아침에 일찍 그 학교를 가야 돼가지고 좀 일찍 자는 편인 것 같아요. 요즘엔 더더욱. 학교에 가셔서 좀 가르침을. 네, 이제 9월부터 학교를 나가고 있어서 네, 아이들과 또 교수님이신 건가요? 예, 뭐 학교에 이제 출퇴근을 하게 돼서 좀 일찍 더 자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컨디션 관리도 잘 해야 네, 하니까. 낙타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네, 보통 해가 뜨면 자고 이때 일어나나요? 아침인가요? 굉장히 피곤한 날은 점심쯤인가요? 네, 그렇죠. 점심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있을 라이브도 좀 기대를 해볼게요. 자, 사실 포털 사이트에서 최낙타 씨를 검색을 하면 가수라고 또 소개가 돼요. 그렇군요. 언제쯤 데뷔를 하셨고 어떻게 저는- 음악을 해오셨는지도 살짝 여쭤볼게요. 2013년도에 처음 이제 싱글 앨범을 내서 그때부터 이제 클럽 공연을 많이 하면서 네. 이제 팬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 8월에 이제 EP 앨범을 내고 올해도 이제 싱글 앨범을 연작으로 좀 내고 내년 초에 정규 앨범을 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윤한 씨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은 직업군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직업이 몇 개신지 설명해 주세요. 아마 피아니스트라고 제일 먼저 뜰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네, 피아니스트가 아마 뜨고요. 작곡가 음. 뜰 것 같고 가수 제가 노래를 하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노래를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공연 자체를 거의 피아노 위주로 많이 하고 예. 뭐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곳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수보다는 좀 피아니스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인지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종종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윤한 씨 이미지도 뭔가 네, 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그죠? 네. 클래식과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클래식을 쳐본 적도 없습니다. 자, 어쨌든 뭐
피아니스트로도 소개가 되고 이번에 또 앨범이 발매가 된다고요. 네, 앨범이 이제 나왔습니다. 12월 1일 날. 네. 네, 3집 앨범이고요. 제가 4년 만에 정규 앨범 지금 찾아뵙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나름 좀 만족스러운 정규 앨범이라서 좀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발매를 하셨잖아요. 네. 4년만? 네. 이라고 하면 그간 좀 준비 기간도 오래 있으셨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음악들, 어떤 생각들을 가장 많이 담았는지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4년 동안 이제 제가 뭐 방송 같은 데도 많이 좀 출연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포인트가 대중적인 음악에 좀 포인트가 자꾸 방향성이 치우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집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그냥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말까라는 고민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는데 애초에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네. 음악들을 조금 더 추구했었던. 근데 이제 점점 방향성이 대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네. 제 만족도도 좀 떨어지고 기존 팬분들도 이건 좀 유난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그래 다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자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4년이 걸렸고요. 네네. 예, 결과물이 나와 보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만든 사람 자체가 만족스럽다면 그간 또 기다렸던 팬분들도 분명히 만족스러운 또 음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982님이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유난 씨의 노래가 빠진 적이 없어요. 오랜만에 새 앨범 소식에 좋아하고 있었는데 푸른밤에 나오신다니 떨지 말고 목소리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유난 씨 전혀 떠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유난 씨 어떠세요? 이 사연에 대해서. 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평소에 뭐 긴장하시거나 그런 편 아니시죠 절대? 긴장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네, 네. 되게 뭔가 여유가 약간 차가운 그 작곡가의 이미지. 아. 네, 냉철한. 저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차가운 목소리로? 저 따뜻한 사람인데요. 자, 5291님이 고막 남친 납타 오빠 아이고. 드디어 푸른밤에서 라이브를 하시네요. 귀호강 미리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전에 푸른밤 연애 코너에서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음원으로만 낙타 씨의 네네. 목소리를 네. 접했었잖아요. 이렇게 라이브를 또 준비하시면서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사실 이제 생방송으로 라이브 하는 게 항상 전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푸른밤 했을 때는 되게 편한 느낌으로 왔었는데 오늘은 되게 발걸음도 무겁고 네 고민이 되네요. 네. 사실 방송에서 나의 업인 그쵸. 노래를 또 이제 잘 해야 불러드리고 나의 음악을 소개하는 순간이니까 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떨지 마라. 라디오는 좋은 곳이다. 무대보다 편안할 거다. 뭐 이런 사연들이 되게 많이 왔었는데요. 두 분 다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을 같이 모신 이유가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유난 씨는 새 앨범이 발매가 됐고요. 네. 낙타 씨는 새 싱글이 나왔다고요. 네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숨바꼭질이라는 싱글 앨범이고요. 자꾸 본인의 마음을 숨기고 네. 나한테 안 보여주고 나는 그거를 이제 쫓아가서 잡고 싶다. 네네.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신스를 조금 입혀서 대중분들도 들으시기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사랑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최낙타 씨의 라이브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바꼭질 이 곡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자, 준비해 주시길. 네. 네 맘들은 날 향하고 나도 널 원해 그 맘들이 널 보는데 나만 안 보네 네, 최낙타의 숨바꼭질 들었습니다. 노래 진짜 귀엽네요. 와, 네 그렇습니다. 그 고막 남친이라는 별명이 있는 게 또 이런 좀 달콤한 가사와 목소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많이 노리시죠? 아, 너무 잘 들었는데 이게 노리시는 네. 거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없지 않다니요. 그러니까, 가득하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제 의식하고 이런 곡들을 쓰지 않았는데 네. 곡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곡을 쓰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계속 좀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그러다 보면 저도 언젠간 좀 이제 다시 본심을 찾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의 색깔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예, 분명 또 좋은 영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낙타의 숨바꼭질 들었습니다. 야, 좀 가사도 그렇고 이제 창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듣기 편안한 느낌이 네. 많이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좀 OST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좀 연애 드라마라든지 좀 데이트하는 씬에서 이 음악이 딱 나오면 되게 귀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만큼 머릿속에 좀 영상이 그려지는 듯한 음악이었습니다. 윤한 씨는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네네네. 보통 연애할 때 숨바꼭질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좀 많이 쫓아가는 편이긴 해요. 네네. 어떤 뉘앙스일까요? 정말로 숨바꼭질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한테 표현을 좀 하는 편이고 조금만 여지를 줘도 좀 크게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생각이 많아지고. 네. 집착이나 집착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좀 신중해지고. 네. 그렇죠. 진짜 사소한 거 하나만 해줘도 이게 뭐지 하고 며칠 동안 이게 계속 되뇌이고 좀 약간 그 바보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내가 해준 떡볶이를 별로 맛있게 먹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해줬다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네, 그쵸, 네. 그럼 생각이 많아지고 어떤 그쵸, 일과 네. 사건에 별로 큰 일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진짜 의미부여를 많이 맛있게 하고. 먹은 건데 네네. 유난히 맛있게 먹은 것 같은데라는 진짜 맛있게 먹은 그럴 수도 있죠. 네. 연애라면 사람이 참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자, 윤한 씨 같은 경우에는 연애 스타일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음악 프로그램 나오셨는데. 저는 뭐 거의 일편단심. 정말 해바라기. 정말 재미없는 대답. 민들레. 낙타 씨는 숨바꼭질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윤아 씨는 좀 어떠세요? 뭐 쫓아가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저는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면 이렇게 숨바꼭질이나 뭐 밀당이나 예.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그렇군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 그러니까 그런 여지가 있으면 잘라버리시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밀당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이제 상대편 분. 저는 솔직히 밀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기면 다 왔다. 아니 그게 아니라 괜히 뭐 이렇게 막 멋있습니다. 마음을 줬다가 또 예, 이렇게 예. 막 뺏었다가 약간 맞아, 그럴 수 그런 있죠. 것들을 잘 못해요. 줄다리기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그냥 솔직하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솔직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또 음악이 또 네. 표현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윤아 씨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겠죠. 자, 최낙타 씨의 라이브를 한 곡 들어봤습니다. 쭉 음악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까 하는데요. 윤한 씨의 이야기를 다시 좀 나눠볼까요? 정규 앨범이 나왔다. 4년 만에 나온 앨범. 앨범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여쭤볼게요. 네, 앨범 이번 3집 타이틀은요, Loveless라는 네. 단어입니다. 러브, 사랑에다가 레스는 이제 약간 결핍이죠. 네. 사랑의 결핍. 이 얘기를 하기 직전에 해바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건 이제 연애 스타일. 예. 네, 그러니까 여자를 만날 때 네. 그런 스타일로 한다라는 거고. 요거 지금 당장은 좀 이렇다. 지금요? 사랑 결핍이다. 지난 4년 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컨셉이 잡힌 이유 자체도 여쭤보고 싶고 사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곡 작업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12곡 지금 12곡이 수록되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또 뽑히게 되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곡 쓰는 스타일이 네. 갑자기 뭐 이렇게 영감이 떠오른다거나 악상이 떠오른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곡을 써야지 하고 이제 컴퓨터와 키보드를 키는 스타일이에요. 각을 잡고 앉아야 네. 또 곡이 나오는. 네, 왜냐면 제 키보드랑 컴퓨터가 미국에서 쓰던 거라서 네. 이 콘센트 그게 달라요. 다르군요. 그래가지고 볼트가 다르군요. 준비 시간이 그 길구나. 뭐라 그러죠? 이거 컨버터? 돌아. 아니, 네, 그거 있잖아요. 트랜스젠더요? 트랜스포머. 아무튼 그거에 편집해주세요. 꽂아서 잠시만요. 트랜스요. 네. 그거 바꾸는 거. 그거를 이제
켜야 돼요, 계속. 음.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제 귀찮아 하는데 일단 마음을 먹으면은 그것들 이제 다 켜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네네. 일단 작업을 시작을 하면 제가 집중력은 또 좀 좋은 편이라서 한 대여섯 시간을 곡을 딱 쓰고 거의 완성을 시켜요. 쭉 앉아서 일단 네. 큰 틀을 만들고 거의 마무리까지 한 후에 네네.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게 거의 앨범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12곡 이외에도 작업하신 곡이 있으셨었나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쓴 곡들을 거의 다 넣은 저는 거군요. 넣는 편이라서. 그럼 한 번 쓸 때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엄청난 집중력이 그렇죠.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쓰다가 아니다 싶으면 버리거나 네, 아니면 앨범까지 가는. 그렇군요. 네. 자, 12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곡들이 있고 어떤 곡이 타이틀이고 이런 것들도 여쭤보고 싶은데 타이틀곡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타이틀은 두 곡이고요. 한 곡은 널 위한 노래라는 밴드 사운드의 곡이고 네. 러블레스라는 또 다른 타이틀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영어 가사로 된 곡이고요. 좋은 곡이에요. 네. 어느 곡이 더 좋으세요, 유난 씨는? 작업을 저요? 하시면서 조금 더 정이 가는 곡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저는 사실 이 두 곡 말고 다른 곡이 제일 좋은 곡이 하나 그럴 수 있죠. 있는데 예, 예. 모닝 라이트라는 곡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곡이 사실 굉장히 완전 재즈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이틀로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이 가서 일단 타이틀로는 못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 곡을 제일 좋아하고.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러블레스라는 것과 널 위한 노래라는 두 곡이 타이틀 네네 곡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들려주실 곡은 어떤 곡이 될까요? 라이브로 들려주실. 오늘 러블레스 곡 네, 라이브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 노래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사가 전부 영어여서. 잠깐 가사를 설명해드려도 예, 될까요? 해주세요. 물론 뭐 들으면서 바로 번역이 되시겠지만 아닙니다. 불가능한 걸요. 네. 예. 이게 이제 이 남자가 한 여자를 잃고 나서 네네. 내가 너를 되찾겠다라는 기도를 매일 밤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네네네. 약간 이런 다짐을 다짐. 하는 그런 남자의 기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난 씨 라이브 준비해 주시고요. You never know what I'm capable of.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네, 유난의 러블레스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야, 노래 너무 잔잔하고 사람을 좀 뭐랄까 잠기게 만드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나타 씨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아까 이제 리허설 하실 때 네네. 저 조금 들어봤는데 1절 부르시고 이제 2절 후렴을 부르시는데 제가 어느 순간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멜로디가 너무 귀에 잘 들어오고 네. 사실 가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성분들은 아마 무조건 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가사가 아닌가. 네. 그리고 어떤 분명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까. 누군가가 떠오를 네, 지금, 수밖에 네. 없는 그런 그래서 노래 가사일 것이다. 들으면서도 뭐 옛날 연애 예. 생각도 많이 나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유난 씨 이 곡을 쓰시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나요? 본인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 곡을 들으면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한다. 뭐 꼭 어떤 사람이 이 노래를 듣고 뭐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기보다 네. 제 자신의 감정에 좀 충실하게 썼던 곡이고 그렇군요. 가사 하나하나가 사실 뭐 뒷부분이 러블레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네네. 앞부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난 씨, 최낙타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금요일 푸른밤 더 라이브 윤한 그리고 최낙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두 분의 라이브도 한 곡씩 들어봤고요. 음악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들어봤는데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한 씨와 최낙타 씨 두 분 다 악기를 하나씩 다루시잖아요. 윤한 씨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치시고 최낙타 씨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또 치시는데 언제부터 몇 살부터 좀 악기를 다루기 시작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네네. 저번에도 푸른밤 나오셨을 때도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네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해서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네네. 원래 이제 피아노나 이런 악기들은 조기 교육을 받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네, 있죠. 많이 예. 있는데 저는 원래 그냥 이과생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냥 남들처럼 음. 시키는 공부하고 뭐 학원 다니고 그랬었는데 네. 갑자기 음대를 가고 싶어져가지고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네. 1학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냥 공부하기 싫었. 예, 무언가가 싫어서 다른 걸 찾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윤한 씨는 그래서 또 음악을 찾으셨군요. 아니 이제 주변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좀 떠올랐던 게 주변에 저희 형도 그랬고 네. 친구들도 이제 이게 코스가 시키는 공부해서 대학교 가서 그거에 맞는 성적에 맞는 과에 들어가서 학교 나와서 이제 그냥 좋은 회사 들어가서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이클이 좀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좋아하면서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음악하면서 평생 살면 되게 재밌겠다. 네.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게 됐는데 음악을 하려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음대를 가려면 또 악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 굉장히 낡은 장식용 피아노 같은 게 한 대 있었어요. 네네. 그 위에 이제 막 사진첩도 올려져 있고 막 잘 안 쓰는 그런 피아노. 거치대 마냥. 네. 네네. 그러니까 피아노가 한 대 있으니까 그냥 난 피아노를 배워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딱 했을 때 부모님의 혹은 주변인들의 걱정 이런 것들은 좀 없었나요? 사실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 집에 이제 뭐 예술 계통이 전혀 없으셨고 아무도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얘가 하는 소리겠거니 그냥 네. 피아노를 좀 좋아하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아니요, 피아노가 아니라 그냥 이제 공부하기 싫은가 보다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좀 지속적으로 음악을 하고 싶다 하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성적 일부러 떨어뜨리고 정말로 일부러였나요?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피아노 좀 집중을 하다 보면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또 크게 반대를 오래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렇군요. 네, 잘 지원을 그리고 또 해주셨어요. 좋은 성적을 보여줬으니까 결과물을 보여줬으니까 또 믿음이 더 두터워졌겠죠. 최낙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언제부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기타. 정답. 밴드부 혹은 교회. 정답입니다. 맞췄어. 어디죠? 저 밴드부. 예. 네, 이제 그 중학교 선배 밴드부 공연을 하죠.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네네네. 거기에 이제 기타 치는 형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밴드부를 들어가고 싶다는 게 처음 마음이었는데 당시 뭐 기타를 칠 수도 없으니까 잘 네. 치지도 못하고 악기도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보컬로 오디션을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밴드부 오디션을. 네. 근데 이제
그 보컬 그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 가사만 외워오면은 약간 붙을 수 있는 그런. 대부분 사실 보컬 경쟁률이 제일 높은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운 좋게 이제 보컬로 밴드부에 들어가게 됐는데 네. 사실 이제 원래는 기타를 굉장히 치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기타를 사서 그때부터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쭉 그냥 계속 기타를 쳤었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모님에게 이제 학원을 좀 다니고 싶다. 네. 입시를 그 기타로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때부터 입시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저도 이제 실용음악과에 입학을 하고 지금까지 음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쭉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쳐가지고 그런지 뭔가 내가 다른 걸 해야겠다는 고민을 깊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장래가 나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대학을 가야겠어. 이게 그냥 저한테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사실 그 주변 분들한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럴 수 부모님한테. 있겠죠. 예.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 하고 잘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지금 와서. 부모님과 좀 마찰이 있었나요? 그래서 크게는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반대도 안 해주셨는데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 요새 잘하고 있냐? 나중에 나 용돈은 줄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장난으로 하신 말씀인데 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용돈을 드려야 하는데 네네네.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내가 이제 보답을 해드려야 하는데 내가 과연 이 길로 드릴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장난으로 하셨겠지만 그렇게 또 깊은 뜻을 담긴 말씀을 해주셨구나 해서 또 감사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자, 지금은 두 분 다 또 음악으로서 음악을 본인의 업으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한 씨 같은 경우에는 음악으로 피아노로 대학교를 가셨습니다. 네. 근데 버클리를 가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하셔서 아니 네. 저기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네. 연습량이 정말 엄청났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 연습은 대학교 때 가서 더 많이 했고요. 입시 준비를 그냥 뭐 밤낮으로 했죠. 네, 입시 준비. 그러니까 버클리의 입시 요강에 맞는 준비를 이제 딱 결정이 난 순간서부터 어쨌든 그 수능을 네.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이제 그거에 맞는 그냥 그 시간에 교육을 계속 그냥 했었어요. 그러면은 네. 처음부터 이제 그 유학을 생각을 네, 하시고 네. 이제 입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2000년도거든요. 정확하게 네네. 말하면. 제가 2002년도 졸업이니까. 네, 2000년도에는 사실 국내 실용음악과도 몇 개 없었고요. 그렇죠. 몇 개 없었고 또 저는 그냥 목표가 버클리 음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김동률 선배가 버클리 음대에 입학했다라는 그 뉴스를 접하고서 나도 가야겠다. 그렇게 또 꿈을 결정한 경우들이 있죠. 네네. 제가 알기로 근데 버클리가 졸업하기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입학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졸업을 한 40% 정도 네, 맞아요. 예, 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2000년도에 입학하셔서 2002년도에 졸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고1이었고요. 2002년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네. 이제 미국으로 가서 9월 학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2006년에 졸업했습니다. 2006년도에 졸업을 하시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나요? 네, 다시 왔습니다. 바로 오셨어요? 바로 왔죠. 네, 졸업식하고 바로 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해외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래저래 좀 부담이 많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사실 기억에 남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게 제일 후회돼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좀 여행도 다니고 왜냐면 한국에서 미국을 가려고 그러면 오래 비행기 걸리죠. 값도 비싸고 예. 나를 잡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휴가가 길게 나도 미국으로 잘 안 가더라고요. 뭐 기회가 나면 유럽 쪽으로 가거나 좀 많이 가죠. 요즘 더 추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에 있을 때 좀 그 주변도 많이 좀 가보고 왜냐면 비행기 값도 되게 싸고 또 차 같은 거 빌려서 가면은 되게 재밌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못했어요. 음. 그냥 방학 때도 계속 학교 등록해가지고
연습하고 학창 시절 내내 4년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아 연습벌레였군요. 네,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네, 지금 지금의 한국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더 이제 멋진 앨범도 많이 내시고 그러신 거겠죠. 자, 최낙타 씨는 네. 학교 얘기, 학교 기억에 남는 일. 저는 학교 생활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도 빌리고 막 여행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유나 씨 못하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굉장히 좁잖아요. 학원에서 배우면은 뭐 예, 배우는 그렇죠. 친구들도 많지도 않고 그 구에 있는 친구들을 다 알게 되죠. 악기 다루는 친구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학교를 갔는데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저는 뭐 열등감도 열등감이지만은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잘하는 친구들이 많고 내가 배울 것도 이만큼 많고 어딜 가나 항상 음악이 끊이지 않으니까 네.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내가 정말 꿈꿨던 그러니까 음악인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뭐 근데 신입생 때 잠깐 들었던 생각이고 나중에는 뭐 이제 뭐 놀기도 많이 놀고 뭐 이제 성적도 굉장히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뭐 네. 그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열정이 막 불똥이 튀어가지고 서로 네. 막 뭐 경쟁심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서로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자,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볼까 하는데 최낙타의 라이브 한 곡 들을게요. 네. 어떤 곡 들려주실지. 작년 8월에 나왔던 EP 앨범에 수록된 첫 번째 곡인데요. 800이라는 곡입니다. 이게 800에 해보시면은 팔이 많이 아프잖아요. 셀프로 했을 때요? 누군가를 해줬을 때요? 둘 다. 해보자면 편하지 않나요? 네, 저 뭐 이제 내가 뱀다면 혼자 이제 새우잠 잘 때도 그렇고 예. 800에 하면은 사실 팔이 굉장히 저리고 반대발로 발이란다. 팔로 이렇게 바꿔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제 자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사실 깰까봐 이제 조심하게 조심스럽겠죠. 된다. 근데 사실은 난 팔이 정말 아프다.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런 곡입니다. 네. 또 달콤합니다. 설명부터가 너무 달콤해요. 예, 자리해 주시고요, 낙타 씨. 네, 최낙타의 800에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노래 들으시면서 잠드신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800개를 하면서 셀프 왼쪽 팔. 이게 이 팔이 최낙타 팔이다. 자기 최면. 되게 좋네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가사 진짜 좋아요. 아, 감사드립니다. 시작할 때 가사 너무 좋았어요. 아. 벌스 듣고 와 달을 따다 주라니. 그러면서 들었어요. 저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의미로 네. 와 달을 따다 줘요. 내 침대 옆에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달을 따다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로맨틱한 어떤 순간을 또 이렇게 잘 비유해서 가사로 또 풀어낸 노래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나 씨? 네, 저도 가사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들으면서 그 다음 가사는 뭘까 되게 궁금해지고 예. 그래서 귀를 더 이렇게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뭔가 내 안에 둘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계속 800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과 근데 조금은 움직이고 싶은 네. 어떠한 이 800개를 해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예. 혹시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 800개를 하고 계신 남성분들 혹은 여성분들 네네네. 계시면은 지금 반대팔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확 빼면 되죠, 뭐. 지금 듣고 있을까요? 800개라고. 듣고 있을까 그쵸? 싶은데요. 아, 그쵸? 예, 네, 바쁘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래요. 좋은 노래 800개 듣고 왔습니다. 최낙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만든 노래는 반만 경험이다. 제가 그랬군요.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써 있네요. 반만 경험이다. 그렇다면 800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경험이신지.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곡을 쓸 때 팔꿈치까지만? 그렇죠. 팔에서 팔꿈치까지만? 아니 어깨 아래 여기 어깨랑 딱 여기 그 팔꿈치까지 어깨부터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음악을 만드실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사를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드 진행이나 멜로디를 대충 스케치해 놓으면은 항상 막히는 부분이 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는 곡을 쓸 때 이제 제 이야기로 많이 썼는데 네. 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제 이야기로 쓸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바닥이 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진짜 굉장히 사소한 감정 하나를 에다가 이제 살을 많이 덧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800이 같은 경우에는
800을 했는데 팔이 너무 아팠어. 네. 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상을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곡인 거죠.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딱 반이 아닐까. 네. 그럼 이제 어떠한 나의 생각이 물론 들어가 있고 네, 그쵸. 거기에 나의 상상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합쳐져서 덧붙여져서 이런 완성을 곡들이 시키는 만들어진다. 편입니다. 네. 윤한 씨는 좀 어떠세요? 어느 쪽에서 영감을 많이 얻으시고 좀 그러시는지. 저는 거의 다 경험담입니다. 제가 겪었던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낙타 씨처럼 뭐 800회를 해주고 뭐 숨바꼭질하고 약간 이런 그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좀 추상적인 감정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좀 이 사람과 만나는 뭐 예를 들어 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 느꼈던 혹은 오갔던 그런 감정, 나의 그런 기분 이런 것들을 좀 추상적으로 풀어내는 전체적인 것 같아요. 선을 좀 네, 더 네. 많이 생각을 하시는. 자세한 그런 에피소드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약간 달달한 노래를 만드는 아티스트로 제가 이미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윤한 씨 같은 약간 애절하고 잔잔한 곡도 되게 많이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추상적인 게 훨씬 더 뭔가 많은 감정을 담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네. 좀 상상력을 자극하는 네.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좀 이제 많이 쓰고 싶은데 사실 아직은 용기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미지, 그러니까 달달한 이미지의 곡들을 많이 들어고 네. 싶어 하시니까. 네, 아직 그런 게. 헤어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런 이별 통보. 예, 그렇다고 합니다. 헤어지면 여러분들 그런 헤어지세요. 정답은 이별입니다. 연말인데 다들 너무 뭐 바쁜 그런 바깥 인파 속에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집안에서 편하게 귤 까서 드시면서 귤 맛있죠. 예, 귤 푸른밤 맛- 정말 들으시길 맛있죠.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음악 쭉 들어보고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많이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푸른밤에서 사랑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사랑 연애 코너 아니면 연애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심지어 남자 셋이서. 아, 예. 네, 전 좋은 것 같습니다. 전 별로예요. 전 연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또 두 분의 음악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로맨틱한 분위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윤한 씨, 최낙타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음악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두 분의 음악의 시작 그리고 어떻게 꿈을 갖게 됐는지 앨범을 좀 어떻게 작업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도 좀 들어봤는데 사실 윤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 앨범이 나와서 네. 지금 여쭤보기엔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좀 어떤 음악들을 좀 더 많이 들려주고 싶으신데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글쎄요. 저는 이제 3집 앨범이 지금 막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지금 제 모든 집중과 관심은 여기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이 곡들에 좀 충성을 다할 예정이고 사실 윤한 씨 같은 경우엔 재즈 피아노 연주곡들도 네. 상당히 멋진 곡들이 많이 있고 좋은 곡들이 많은데 금방 들려주셨던 러블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팝곡이라고도 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중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점이라기보다요. 저는 일단은 좀 실험적인 곡들을 많이 최대한 하루라도 젊을 때 많이 해볼 예정이고 예, 예. 사실 이번에도 12곡이 있는데 곡들이 장르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믹싱 하시는 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렇죠. 믹스할 때 진짜 힘들죠. 장르가 네. 다르면 어떤 곡은 막 굉장히 약간 힙합 사운드를 예, 요하는 예. 곡도 있고 어떤 곡은 거의 막 클래식에 가까운 예, 예. 피아노 솔로곡도 있고 해서 그 중간을 찾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곡마다 믹싱을 다 따로 다 느낌을 다 다르게 해서 마스터할 때 이제 뉘앙스를 좀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그렇군요. 네, 그런 프로세스로 했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또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었던 어떤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어떤 음악의 색깔들을 장르라든지 그런 거에 좀 국한되지 않고 네. 쭉 해나가시는 모습이겠네요. 최낙타 씨는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내년 초에 네. 정규 앨범 예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윤한 씨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제가 많이 들려드렸던 모습 말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도 이제 많이 넣고 좋아하는 것과 평소에 들려드리는 것들을 잘 이제 합쳐서
잘 녹여가지고 그런 곡들도 만들고 해서 트랙을 좀 채울 예정이고요. 그래서 언제 딱 이제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앨범이 또 곧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한 씨 되게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무슨 소식인가요? 콘서트 있으시다고요. 아, 네. 공연 이브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공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어디서 하나요? 예술의 전당에서. 어떤 컨셉이에요? 예술의 전당인데. 차가운 교수님 이미지. 크리스마스 콘서트인데 이제 주제가 런던이에요. 그래서 이제 런던 우비 입고 나오나요? 런던 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제 런던의 이야기도 나누면서 네네. 그에 관련된 곡들, 뭐 비틀즈의 곡이라든지 예. 그런 곡들도 같이 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보니까 또 캐럴 곡들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런 공연입니다. 그렇군요. 2부에 네, 진행이 되는. 최낙타 씨도 공연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당일날 25일에 단독 공연은 아니고 페스티벌에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커플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800에 하고 공장에서 800에 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두 분 공연 잘 마무리하시고 네네. 2016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윤한 씨의 라이브를 한 곡 더 들으면서 네. 예,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곡? 이번 3집 앨범에 있는 연주곡이고요. 네. Windy Day in Budapest라는 피아노 곡인데요. 제가 부다페스트를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고 싶었었습니다. 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곡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1집에는 런던, 2집에는 이제 암스테르담, 파리 뭐 이런 곡들을 쭉 넣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아서 플레이스라는 앨범을 내고 싶어서 이제 계획적으로 넣고 있는데 이번 앨범에 이제 요 곡이 들어가 있어요. Windy Day in Budapest. 알겠습니다. 자, 연주곡 이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는 착한 아이였다. 아픈 연년생 동생을 위해 양보하는 걸 먼저 배웠고 첫째라는 자리에 맞는 착하고 바른 사람이 되고 싶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좋은 성적이 착한 학생의 기준이 된다는 걸 느끼고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착한 아이, 열심히 하는 친구, 성실한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늘 나를 기쁘게 만들었다. 난 지방 국립대학교에 4년 장학금을 받으며 들어갔고 대학생활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고 조기 졸업을 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틀처럼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다. 졸업 후에는 취업 준비 시기도 없이 바로 취직에 성공했다. 그런데 요즘 의문이 든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일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 동생들이 학생이니까 규칙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일반 직장인의 길을 택했다. 주변에서는 네가 있기 아까운 곳이라며 이직을 권유했지만 동생들도 있고 부모님께 손 벌리기 힘들 것 같아 망설였다. 문제없는 삶, 평탄한 길, 착한 사람. 지금까지 날 있게 한 것들인데 자꾸만 의문이 든다. 그래서 지금 나는 행복한가? 나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학비 부담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림도 다시 그리고 싶고, 음악 공부도 하고 싶고, 시도 쓰고 싶고, 책도 내고 싶고, 연기도 하고 싶다. 독립해 혼자 살고 싶고, 문화생활도 마음껏 하고 싶고, 일을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분야를 배우고 싶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난 착한 아이를, 착한 딸을, 착한 언니를 포기해야만 한다. 그게 참 어렵다.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오늘도 다이어리 한 켠에만 끄적이는 밖으로 내보일 수 없는 나의 꿈들.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K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였습니다. 참 사연자분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참 좀 커오면서 느꼈던 많은 어떠한 착한 아이,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들, 내가 이제 지탱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의 무게,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어떠한 여러 가지 갈래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의 주변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선택들을 항상 해오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글쎄, 이분의 나이도 궁금하고 뭐 직업도 궁금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또 있으시니까 그 중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내가 선택했을 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의 패턴과 새로운 선택을 했을 때 오는 어떤 괴리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요령도 조금씩은 배워가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술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예술이라는 건 업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취미로 함께 하시면서 조금씩 쌓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자분한테 마스크팩 보내드리겠습니다. 0519님, 저 고민이 있어요. 40대 초반인데 사정상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회사 면접을 볼 때마다 왜 혼자냐 등등 일과는 상관없게 자세히 사적인 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많네요. 그럴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이 없을까요? 다음 주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러게요. 면접 볼 때 참 별의별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물론 뭐 면접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즘에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물어보는 면접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근데 또 참 면접관에게 나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어필하는 자리라면 그런 싫은 소리를 쉽게 하진 못하겠죠. 그냥 그런 걸 물어보고 뭔가 내 마음을 많이 상하는 순간이 온다면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자리가 내가 정말 원하는 곳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대답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적인 거 물어봤을 때 공격적 대답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많이 봐서,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면접관의 어떤 결정들이 모여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서유림님, 소개팅 남과 3번 만났는데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저에 대해 얘기를 해줬고 잘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난 지 3번 만에 저에 대해 다 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좀 더 천천히 알아가고 싶었는데 혼란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좀 근데 사실 소개팅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서로 이제 잘 맞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좀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냥 거기서 이제 놔주심이 본인 마음도 좀 편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물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 희박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대답을 한 걸 텐데 좋은 인연이 빨리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9178님, 수제로 만든 대추를 넣은 생강청이랑 모과청을 선물로 받았어요. 날도 추워지고 몸도 마음도 추워진 요즘이었는데 선물 덕분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푸른밤 들으면서 마시려고 생강차 따뜻하게 탔는데 진짜 달고 맛있네요. 쫑디는 생강차 좋아하나요? 한 잔 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차. 겨울에 마시는 차 좋죠. 근데 생강차, 저 생강 조금 어려워요. 매워서. 맵지 않나요? 생강차 맵던데. 그래서 좀 적당히 매운 생강차들이 있는데 이걸 좀 넘어서서 되게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이 차인 것인가 약인 것인가 싶은 생강차들이 종종 있거든요. 약처럼 느껴지는 생강차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달콤하고 조금 쌉싸름한 느낌의 생강차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되게 어렵네요. 이 생강차는 표현하기가, 내가 좋아하는 수준의 매움을 이제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그건 거의 마치 커피에 이제 설탕 몇 숟가락 뭐 있죠? 프림 몇 스푼 이런 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생강청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네요. 최다희님, 군인인 동생이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했어요. 배웅해주는 길에 뒷모습을 보니 짠하더라고요. 어린 녀석이 추운 날씨에 고생할 걸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네요.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하는 많은 군인 동생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희씨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동생분도 건강하게 군생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희씨도 이런 마음을 또 편지라든지 통화라든지 좀 전달을 하시는 것도 동생분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하이니의 Coming Home 듣겠습니다. 하이니의 Coming Home 들으셨습니다. 이수정님, 오랜만에 밤마실 다녀왔어요. 엄마랑 심야 영화를 보고 왔는데 엄마는 4DX로 영화 보는 게 처음이셔서 제 팔을 꼭 붙잡고 보시더니 마지막엔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화 보는 내내 좌석이 엄청 흔들려서 그런지 집에 오니 녹초가 돼버렸어요. 푸른밤 들으면서 회복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4DX 되게 제가 옛사람이어서 그런가요? 어려워요.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4DX가 그 퍼시픽 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퍼시픽 림이 이제 2명의 조종사가 뇌에 어떠한 싱크로율을 맞춰서 하나 된 움직임으로 로봇 하나로 움직인다라는 엄청난
에반게리온 컨셉의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근데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4DX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었던 것 같고 그 로봇이 움직임에 따라서 나의 의자가 같이 움직이고 하니까 되게 실감나고 마치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이걸 2시간 가까이 그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와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하더라고요. 물론 즐겁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도 많이 나오겠죠? 4DX로. 최근에 뭐 그 신기한 동물 사전? 그게 4DX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작품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이 사연 보니까 저도 한번 4DX로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민지님,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로봇으로 인해 없어질 거라는 기사를 봤어요. 힘이 쫙 빠지네요. 이제 저는 커서 뭐가 돼야 할지, 지금 뭘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사를 보셨나 봐요. 로봇 때문에 지금 있는 대부분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대체가 될 것이다. 무슨 기사인지 저도 봤던 것 같거든요. 지금 있는 어떤 직업들을 이제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로봇이 대체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직접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직업군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사연을 봤는데요. 기사를 봤었는데요. 저도 거의 대부분의 직업군이 들어가 있던데요. 그 직업에.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따로 있어요. 민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대처할 수 있겠지만요. 민지 씨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민지 씨가 한 40 될 때까지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더라고요. 과학 발전이. 그거 아시죠? 그 한 90년대, 80년대 뭐 이럴 때 뭐 20년 이후에 그 미래를 한번 꿈꿔보자. 그런 과학 상상 미술 대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들 이제 자전거 타면서 하늘을 날고 있거든요. 2020년도엔 그럴 것이다. 2010년도엔 그럴 것이다. 뭐 그런 상상으로 과학 상상 뭐 그림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전거는 아직도 땅을 다 물론 그런 자전거 말고 다른 좀 편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의 상상보다 그렇게 빠르게 과학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지금 준비하시는 거 잘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기회가 올 겁니다. 자, 태희의 사랑은 왜 들으실까요?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하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입니다. 마이클 부블레는 캐나다 출신의 재즈팝 보컬리스트로 오늘 들려드릴 홈은 2005년에 발표된 그의 대표곡이죠. 마이클 부블레는 내 인생을 지탱하는 가치이자 원동력은 가족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가장 아끼는 곡으로 홈, 바로 이 곡을 선택한 것도 당연한 얘기겠다 싶죠. 금요일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홈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